안녕하세요. 5년 동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했던 노노멀입니다. 광고를 한 번이라도 해보거나 광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머신러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머신러닝은 광고가 시작하면 시스템이 광고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시죠. 광고가 시작하면 해당 광고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노출 위치에서 어떤 광고 시간대에서 어떤 광고 소재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지 공부를 하고 나서 가장 반응이 좋은 사람들에게 노출 위치로 광고 시간대로 광고 소재로 대부분의 광고 예산을 자동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머신러닝 단계와 광고 최적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에게 평소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영상들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은 모든 광고가 새롭게 진행될 때마다 만나게 되는 단계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머신러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종료 시점은 광고가 시작한 날로부터 7일 내로 50개의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머신러닝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도달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도달수 50개가 들어오면 머신러닝이 종료가 되고,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링크 클릭수 50개가 들어오면 머신러닝은 종료됩니다. 판매 캠페인은 어떨까요? 판매 캠페인은 이벤트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기준이 구매라면 구매 50건이 들어오면 종료되고, 장바구니면 장바구니 50개가 들어오면 종료되겠죠.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의 기준도 다르지만 머신러닝 종료 시점도 달라집니다. 도달 트래픽 캠페인은 비교적 50개가 일주일 내로 들어오기 쉽죠. 반면에 앱 설치, 판매, 리드 생성 캠페인들은 일주일 내로 50개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자면 일반적으로 장바구니 건수가 구매 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기준으로 판매 캠페인을 하게 되면 구매를 기준으로 한 판매 캠페인보다 머신러닝이 일찍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빠른 머신러닝 종료를 위해 구매보다 장바구니 기준으로 판매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판매 캠페인은 픽셀 데이터에 따라 해당 데이터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장바구니 기준으로 잡으면 장바구니 담기만 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일찍 끝나고 광고 최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담기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구매로 이어지기는 힘들겠죠. 광고 시작 7일 내로 50개의 결과가 들어오면 머신러닝이 끝난다고 했는데 7일이 지났는데 50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한된 머신러닝에 빠지게 됩니다. 광고가 제한된 머신러닝에 빠지게 되면 광고 최적화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고,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 성과는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 결과당 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광고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서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서 최적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7일 이후로 50개가 들어오면 머신러닝이 종료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죠. 아쉽지만 7일 이후에 50개가 들어온다 한들 여전히 제한된 머신러닝 상태가 유지됩니다. 제한된 머신러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웹사이트에 구매가 50건 미만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달 동안 웹사이트 상에서 구매가 50건 미만인데 광고에서 7일 내로 50건이 들어온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럴 경우에 제한된 머신러닝 이전 이후를 기준으로 구매 데이터 수 차이를 보면서 액션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시작해서 하루에 꾸준히 3건씩 잡히던 구매가 제한된 머신러닝 이후에도 계속 3건씩 발생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루에 3건씩 잡히던 구매가 제한된 머신러닝이 뜬 이후로 3건 미만으로 잡히게 된다면 성과가 떨어지는 추세이므로 수정해서 다시 머신러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게 맞겠죠. 광고가 시작하고 7일 내로 결과값 50개가 들어와서 머신러닝도 끝나고 광고 최적화도 되었는데 다시 머신러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광고에 쓰이고 있는 이미지 또는 영상 같은 광고 콘텐츠를 수정하는 경우, 타겟을 수정하는 경우 머신러닝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한 날로부터 다시 7일 내로 50개의 결과가 들어와야 머신러닝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광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수정을 최소화해서 좋은 광고 성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성과가 좋아서 광고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도 머신러닝이 돌아가나요? 네, 상황에 따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고 예산의 최대 30%까지만 예산 증액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광고를 껐다가 동일한 광고를 다시 켜주면서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주들도 더러 있습니다. 광고를 끄고 7일 내로 다시 켜주면 머신러닝이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수치들이 절대값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머신러닝이 다시 안 돌아가겠지만 30% 내로 예산 증액을 했고 혹은 광고를 끄고 7일 내로 다시 켰음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광고는 머신러닝이라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므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머신러닝을 빨리 종료시키고 광고 최적화 이후에 광고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50개의 결과를 하루라도 빨리 얻으려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면 됩니다. 광고 예산은 도달과 노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도달되고 여러 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을 사용하면 광고를 볼 사람들의 수가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값을 받을 확률 또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머신러닝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겟의 사이즈 또한 중요합니다. 예상과 동일하게 타겟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광고를 볼 사람들의 전체 수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과값 또한 얻기가 쉽지 않죠. 서울로만 위치를 잡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전체로 잡을 수 있고 남성 혹은 여성 한쪽 성별만 잡는 것보다는 양쪽을 다 설정할 수 있으며 관심사를 사용해서 타이트하게 세팅하기보다는 논타겟으로 넓게 타겟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세트를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프로틴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세트를 3개로 나누고 각 세트별로 각기 다른 헬스, 다이어트, 러닝이라는 관심사를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 광고 세트별로 결과값 50개가 들어와야 모든 머신러닝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광고 세트로 통합해서 헬스, 다이어트, 러닝이라는 관심사 3개를 다 사용한다면 그 하나의 광고 세트에서만 50개 결과가 들어오면 머신러닝이 종료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설정을 가진 광고 세트들은 하나의 광고 세트로 합쳐서 광고 세트 수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 세세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머신러닝은 모든 광고가 새롭게 진행될 때마다 만나게 되는 단계이므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머신러닝을 빨리 종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 광고 성과가 제대로 잡히게 되면 수정을 최소화해서 성과가 최대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제한된 머신러닝 이후로 계속 성과가 떨어진다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캠페인을 생성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을 높이거나 타겟을 약간 넓게 세팅하거나 비슷한 광고 세트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머신러닝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노멀이었습니다.